그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눈에 막 비비고 내버려 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구건조증이 너무 방치가 되면은 일단은 각막에 상처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자꾸 방치가 되면은 각막염이 생기거나 각막 개양 같은 것이 생길 수가 있겠죠. 안녕하세요. 안과 전문의 정경도 원장입니다. 살면서 눈이 뻑뻑해지는 순간들이 정말 많으시죠? 그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눈에 막 비비고 내버려 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도 그렇게 하다가 늦게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우리 눈에서 각막은 빛이 통과하는 가장 첫 번째 창문입니다. 이 창문에 치명적인 상처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시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구건조증이 보내는 경고신호, 그리고 많은 분들이 쓰시는 인공눈물을 어떻게 써야 올바른지 소중한 우리 눈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안구건조증이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하는 게 단순히 그냥 눈물이 적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안구건조증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기게 되거든요. 이제 원래 알고 있는 그대로 눈물의 양 자체가 적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다른 경우로는 눈물의 양이 많은데 눈물이 너무 빨리 증발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 외에 눈물이 고르게 퍼져야 되는데 제대로 퍼지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이제 눈물의 양이 적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눈물 분비가 적은 경우도 있고요. 또 눈물이 이제 우리 눈 안쪽에 관을 통해서 코 쪽으로 빠져나가는 하수구가 있는데 그쪽으로 눈물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남아있는 눈물의 양이 너무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또 눈물이 너무 빠르게 증발을 하는 경우는 이제 성분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이제 눈물에는 단순히 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물 성분도 있고 약간의 점액 성분도 섞여 있고 기름도 약간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물이랑 기름이 같이 있으면은 기름이 물 위에 뜨잖아요. 그래서 이제 눈물도 보면은 눈물의 위에 기름막이 있어야지 눈물이 이제 증발하는 거를 기름막이 억제를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기름막이 모자라거나 문제가 있는 분들은 또 눈물이 너무 빠르게 증발을 해버리게 됩니다. 또 그 외에도 눈꺼풀을 깜빡이는데 문제가 있거나 뭐 눈 표면에 있는 결막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눈물이 이제 퍼지는데 분포를 하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잘 퍼지지가 않아서 또 이제 건조증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일단 제가 봐도 생각이 나는 거는 크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바람 같은 거를 직접 쐬는 거죠. 우리 이제 여름철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여름이 조금 지나기는 했지만 뭐 에어컨이라던가 선풍기라던가 이런 거를 직접 바람을 막 쐬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바람들에 의해서 눈물이 식혀서 증발을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표면이 많이 건조해지는 거죠. 비슷한 예로 이제 한겨울에 막 밖에 나가면 눈물 많이 흐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나 눈물이 왜 이리 많이 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것도 표면이 말라버려서 그런 거거든요. 겨울에 이제 찬바람 같은 게 눈에 닿게 되면은 바람 때문에 이제 눈물이 증발을 해버리고 눈 표면이 너무 말라버리니까 오히려 눈물 샘에서 보상적으로 눈물이 왈칵왈칵 쏟아지는데 그거를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눈물이 너무 많이 흐른다. 근데 실제로 그런 경우에도 건조한 게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바람을 쐬는 게 좋지가 않고요. 두 번째는 무언가를 장기간 오래 보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 거의 핸드폰 달고 살잖아요. 아니면 핸드폰을 보거나 뭐 PC를 보거나 학생들은 뭐 공부한다고 책을 계속 보게 되는데 이 사람이 뭔가를 오랫동안 보게 되면은 눈을 잘 안 깜빡거리거든요. 눈을 계속 집중해서 뜬 채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원래라면 눈을 깜빡깜빡 거려야지 눈 표면에 눈물이 새로 공급이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는 이제 자꾸 표면이 말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제 바람 같은 거를 직접 눈에 쐬는 거 그리고 뭔가를 너무 오랫동안 집중해서 보는 게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안구건조증 자체가 뭐 노안을 가속화시키거나 뭔가 아주 심각한 병을 만드는 경우는 적기는 한데 그래도 안구건조증이 너무 방치가 되면은 일단은 각막에 상처가 생깁니다. 이 각막이라는 게 이제 이름이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는 있는데 우리 눈에 치면은 검은동자거든요. 검은동자 표면을 이제 껍데기를 각막이라고 하는데 여기 각막이 이제 말라버리면서 상처가 생기게 됩니다. 제가 주로 이제 비유를 드는 게 우리가 가뭄이 들면은 손바닥이 쩍쩍 갈라지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거든요. 각막이 말라버리니까는 거기에 상처가 생긴다고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자꾸 방치가 되면은 각막염이 생기거나 뭐 정말 심해지면은 뭐 각막 개양 같은 것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순히 방치만 하기보다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이제 뭐 눈을 많이 움직이면은 건조증도 좋아질 거고 뭐 시력도 좋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착각이거든요. 저희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학교에서도 뭐 눈은 뭐 왼쪽, 오른쪽, 위, 아래로 이렇게 자꾸 움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눈 구조를 생각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뭐 안구건조증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눈의 표면이 말라버리는 거고, 또 이제 뭐 노안이라든가 시력이 떨어지는 거는 눈 속에 뭐 신경막인 망막이나 이런 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사실 눈을 운동한다는 거는 이제 근육을 움직이는 건데, 눈을 움직이는 근육은 눈 아래 있으면은 눈 아래 바깥에 붙어 있거든요. 바깥에서 눈을 아무리 열심히 움직여봐야 눈 표면에는 아무런 영향을 안 주는 거죠. 그리고 눈 속의 신경막도 아무런 영향을 안 주는 거고요. 우리가 뭐 이제 눈 움직이는 근육은 굳이 비유를 하자면은 그 꼭두각시 인형 마리오네트 같은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밖에서 이제 근육이 잡아서 눈알 움직이기만 하는 거지, 이거를 한다고 뭐 시력이 좋아지거나 건조증이 좋아지거나 하진 않습니다. 굳이 한 가지를 따지자면은 내가 눈을 조금 의식적으로 깜빡이는 거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죠. 내가 눈을 이렇게 꼭 감아주게 되면은 이제 그때 감을 때마다 눈물이 새로 이제 공급이 되니까 그거는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눈을 뭐 위아래 좌우로 움직이거나 돌리거나 이런 것들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굳이 따지자면은 그런 거 있죠. 우리 막 어릴 때도 얘기를 많이 나왔는데, 박수 막 치고 손 비비고 눈을 대고, 이거는 도움이 되겠죠. 이거는 이제 따뜻하게 열을 가해서 되는 거거든요. 열 자체가 이제 안구건조증에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그냥 누르는 거는 사실 크게 효과는 없습니다. 보통 진료를 보다 보면은 환자들이 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이렇게 여쭤보는 분들이 많은데,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고 쉬운 거는 찜질을 하는 겁니다. 그냥 운동하는 것보다 찜질하는 게 훨씬 낫거든요. 이 찜질이 왜 도움이 되냐면은, 아까 제가 안구건조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처음에 눈물에 이제 기름 성분이 눈물이 증발하는 걸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기름샘이 눈꺼풀 테두리에 있거든요. 이 눈꺼풀 테두리에 마이봄샘이라는 기름샘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잘 아는 피부에 있는 피지샘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기름샘들이 나이가 되면은 조금씩 굳어서 막히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기름 성분이 원활하게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눈물에 기름이 없어서 눈물이 더 쉽게 증발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눈에 따뜻하게 찜질을 하면은 이 굳어있던 기름샘이 녹으면서 조금씩 기름 성분이 나오게 돼서 다시 눈물을 코팅을 해주기 때문에 눈물이 증발하는 걸 억제를 해줘서 결과적으로는 건조증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손으로 눈을 누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냐고 하는데, 사실 그냥 눌러서는 효과가 없고요. 굳이 따지자면 따뜻하게 찜질을 해서 기름샘을 충분히 녹이고 난 다음에 이제 압력을 가해서 살짝 눌러주는 거는 기름 성분이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기름샘을 짜는 거는 집에서 사실 손으로 눌러서 하기는 어렵고요. 이거를 제대로 하려면 병원에 가셔서 안과 의사가 직접 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긴 합니다. 일단 바르게 사용하는 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인공 눈물이 하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이전에는 병에 든 인공 눈물을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대부분 이렇게 일회용으로 된 거를 많이 씁니다. 근데 일회용으로 된 거는 하나씩 따서 쓰면 되고요. 이제 처음에 따는 법부터 알아야 되는데, 우선 톡톡 쳐주면은 가운데 있는 공기방울들이 위로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처음에 안약을 따야 되는데, 이제 요즘에 많이 나오는 얘기죠. 미세 플라스틱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뭐 눈에 해가 되는지 아닌지는 아직까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뭐 연구에 따라서도 다르기도 한데, 그래도 어쨌거나 이왕이면 쓰는 거 미세 플라스틱이 안 들어가는 게 좋으니까요. 이 인공 눈물을 딸 때 비틀어서 따면 되는데, 이렇게 따면은 따는 순간 이제 미세 플라스틱 파편이 생기거든요. 이게 그대로 안쪽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눈에 넣을 때 그대로 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권장을 드리는 거는 이렇게 뒤집은 상태에서 톡톡 치고 이 약의 끝을 아래쪽으로 두고 이렇게 따는 거죠. 이렇게 따면은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더라도 아래쪽으로 떨어져 버릴 테니까 위로 올라가는 양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됩니다. 일단 따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안약을 사용하는 방법인데, 많은 분들이 정말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안약을 쓸 때는 이 약통의 끝이 눈에 절대 닿으면 안 됩니다. 눈에 닿아도 안 되고 손에 닿아도 안 되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일회용 인공 눈물은 보존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손이나 눈야에 닿게 되면은 균이 그대로 안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균이 번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많이 쓰던 병에 든 안약은 안에 보존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뭐 물론 안 닿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은 일회용 안약보다는 조금 더 낫기는 하지만, 또 병에 든 안약은 보존제 자체가 또 눈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권장드리는 거는 일회용 안약으로 눈이나 이제 손에 끝이 닿지 않게 주의를 해서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넣을 때 사람들이 이제 보통 되게 힘들게 넣으시더라고요. 보면은 이제 눈을 벌리기 위해서 막 눈을 위아래로 잡아당기고 또 눈 아래 직접적으로 넣기 위해서 열심히 조준을 하는데, 사실 뭐 그럴 필요가 굳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안약을 잡고요. 이 중지를 이용해서 이 눈꺼풀을 아래쪽으로 살짝 당겨주면은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붉은 살점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안약을 들고 직접 보고 끝을 보고 한 방울만 떨어뜨려주면 되는데,
이 안약 통 끝이 눈 아래 닿을 필요가 없이 조금 멀리 거리를 띄운 상태에서 아래쪽에 젖혀놓은 살 쪽으로 한 방울을 떨어뜨려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 번째는 약통 끝이 눈에 닿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꾸 엉뚱한 데 묻거나 이러는 게 가장 안 좋은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용 횟수입니다. 이게 보통 인공 눈물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쓴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보통 권장을 하는 횟수는 하루에 한 4번에서 6번까지고요. 6번 이상 쓰는 거는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눈물에는 단순히 물 성분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소위 말하는 항균 작용을 하는 성분들도 있거든요. 균이 들어왔을 때 그때 눈을 지켜주는 그런 성분들도 같이 섞여 있는데 인공 눈물에는 그런 성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공 눈물을 하루에 막 6번 이상, 8번 이렇게 막 때려 붓다 보면은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그런 항균 작용을 하는 성분들도 같이 그냥 씻겨 나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웬만해서는 횟수는 4번에서 6번 이상은 안 쓰는 게 좋고요. 만약에 그렇게 썼는데도 불구하고 건조증이 너무 심해서 못 견디겠다. 그러면은 다른 치료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안약 중에서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건조하면은 그냥 인공 눈물만 넣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안과에서는 처방하는 약들을 보게 되면은 인공 눈물 외에도 건조증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안약 성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인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거기에 맞는 안약을 추가로 쓰는 게 낫지 무조건 인공 눈물만 하루에 막 10번 이렇게 넘게 막 계속 쓰는 거는 굳이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일단 안구건조증은 맨 처음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원인이 여러 가지입니다. 눈물의 양 자체가 부족한 것도 있고 성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기름샘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원인을 보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를 잘 모르고 그냥 인공 눈물만 계속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건조증이 눈물량만으로 해결이 안 된다면은 안과를 가셔서 검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검사에 맞춰서 적절한 안약을 쓰거나 치료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안약 같은 경우에도 뭐 점액 성분을 개선시켜주는 그런 안약들이 있고요. 또 눈 표면의 염증을 억제를 해서 이제 안구건조증을 개선시켜주는 안약도 있고 또 그 외에도 이제 뭐 인공 눈물 같은 안약들도 있고 또 눈물이 너무 빠르게 증발하는 분들은 이제 눈꺼풀 틈새를 메워주기 위해서 쓰는 겔 같은 성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에 맞는 안약을 처방을 받는 게 중요하고요. 또 안약 외에도 다른 치료법들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눈물이 이제 이 눈 안쪽에 하수구를 통해서 너무 많이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하수구를 조금 막아주는 눈물점 폐쇄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수구를 조금 막아서 눈물이 다시 촉촉하게 고이게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고요. 또 찜질을 해도 기름샘이 개선이 안 되면은 IPL이라는 광선 치료가 있습니다. 이 광선을 눈꺼풀 주변에 쏘아서 눈꺼풀에 있는 마이봄샘의 기능을 개선하고 눈 표면의 염증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이제 눈이 너무 상처가 생기거나 건조증 때문에 너무 증상이 심하면은 자가열청 안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피를 뽑아서 만드는 안약인데요. 우리가 이제 어딘가 다치게 되면은 혈액에 있는 상처를 회복시켜주는 성분들이 이제 회복을 시켜주잖아요. 그런 성분들을 추출을 해서 안약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안약을 눈에다가 넣어주면은 이제 아주 심한 안구건조증 있는 분들께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안구건조증은 처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인에 맞춰서 정확하게 이제 치료를 해야 맞춤형 치료가 될 수가 있는데 요즘에 조금 이제 문제가 될 만한 것들 중에 하나는 IPL 치료를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보면은. 물론 IPL 치료가 안구건조증에 도움이 되는 치료는 맞는데 모든 안구건조증에 IPL 치료가 다 도움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IPL은 이제 마이봄샘의 기능을 개선시켜주고 눈의 혈관에 도움이 돼서 염증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기는 한데 이제 그 원인에 맞는 환자들한테 써야지 적절한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원인에 맞지 않는데도 IPL을 무작정 많이 하는 것은 사실 크게 도움은 되진 않습니다. 차라리 그때는 그 원인에 맞는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일단 뭐 건조증을 생활 습관에도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도 많이 느끼게 되지만은 잠을 못 자고 나면 다음 날에 보통 더 심해지기도 하고요. 또 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러면 또 더 심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너무 뭐 의사들이 많이 하는 뻔한 얘기이긴 한데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중간에 많이 쉬어주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뭔가를 너무 오래 보게 되면은 눈 표면이 쉽게 말라버리거든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이전과는 다르게 야외 활동도 별로 안 하고 실내에서 뭐 모니터 화면이나 영상 화면만 너무 오래 보다 보니까 그런 걸 너무 집중해서 오래 보면은 안구건조증이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진료 볼 때 꼭 말씀을 드리는 게 너무 오래 보지 말고 중간중간에 쉬어주고 내가 의식적으로도 눈도 좀 몇 번 이렇게 깜빡깜빡 하려고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꼭
일정 시간마다 눈을 쉬게 해주는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 인터뷰를 통해서 소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내용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눈 건강 관리에 작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